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학교 정민승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아마 요즘 주된 인사는 잘 지내고 계시냐라고 하는 걸 겁니다. 팬데믹 상황 이전에는 잘 지내냐라는 이야기보다는 많이 바쁘시죠?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바삐 지내는 것보다는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팬데믹 상황이 좀 지속되면서 사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주식이 폭락할지도 모르고 갑자기 일정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내일 똑같이 지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불안감이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 마음에서도 계속적인 불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우리가 이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이 평생학습에 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강좌를 심심풀이로 듣고 있는 거다. 평생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은 그런 수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수업 듣기와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철학이자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수업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활동, 굉장히 수동적이고 정태적인 활동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 수동성 속에 엄청난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속에서 그 내용을 습득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수업을 잘 들으려면 내적인 역동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학습의 본질이죠.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학습 상황 때문에 대부분은 수업이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학습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그냥 학습이에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인간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움을 가르침에 종속된 것으로 보면 우리의 잠재력은 아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팬데믹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언제 불안해 할까요? 상황을 모를 때 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를 때 불안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불안하죠? 그 외부 상황을 학습하면, 내 것으로 만들고 이해하면 안 불안합니다. 또 어느 때 불안합니까? 나의 트라우마가 나도 모르게 뱃속에서 훅 올라올 때 불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와 내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의 내면에 대한 이해, 그것을 충실히 해나가면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이해, 그걸 통한 나라는 인간의 주체성, 복원, 이것이 평생학습의 과정이거든요. 자, 명예시민학위제, 시민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시민대학의 아이디어가 뭐냐? 근본적으로 시민이 나와 세계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인 거거든요. 학위라고 하는 교육의 질은 살리면서 동시에 학위가 가지고 있었던 학습 소외적 측면, 이런 부분을 빼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탄생한 제도가 바로 명예시민 학위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현장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서울시민대학 석사과정에서 전공 세미나를 지도하고 있는 이영재 교수라고 합니다. 명예시민학위란 학습 경험을 인정해서 지속적인 배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습 경험을 인정해서 지속적인 배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인문적인 감성과 지혜를 갖춘 성찰적 시민을 양성하고 행복한 배움을 통한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학사과정은 100시간을 이수하시면 되고요. 석사과정은 200시간을 이수하시고 전공 세미나를 거쳐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서 심사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행복한 배움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시민 석사가 만들어진 것은 최근 일인데요. 명예시민 학사가 처음으로 졸업을 하신 게 2018년입니다.
81분이 졸업을 하셨고요. 2019년에는 292명, 2020년에는 294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명예시민 석사과정에는 공통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분야에 따라서 자기의 전공을 선택해서 졸업을 하시게 되지만 이 공통과목만큼은 꼭 이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세계시민 과목이 있고요. 미디어의 이해, 문명과 미래, 생애설계의 철학, 윤리논쟁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과목을 듣게 되면 100시간이 이수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100시간은 관심 분야에 따라서 학습을 하시고 전공 세미나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저는 전공 세미나 과정에서 시민학 분야의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한 현장의 문제의식을 다루거나 살아왔던 인생들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과정들, 그리고 마을 활동의 가치들을 성과로 만들고자 하는 시민분들과 같이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대학연계 시민대학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한 주제를 좀 더 깊숙하게 연구하고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민 석사 과정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 섞여 있는 그런 수업들도 하게 되고 논문을 쓰는 과정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민대학은 다른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학교를 졸업한 시민들이 평생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이곳에서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마포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평생학습 포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역사,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석사 과정을 듣게 된 동기는 자원봉사를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할 사람이고 이 자원봉사가 시민 참여에 딱 걸맞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대학의 석사 과정을 거치면서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소통하고 연락하고 어떤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때마다 교수님께서 대답을 너무나 잘해주시고 확답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석사 과정을 잘 마칠 수 있게 노력할 것이고 시민대학에 관심을 갖고 더 이어서 박사 공부도 하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민대학에서 사회경제분과에서 전공 세미나를 지도하고 있는 박미정 교수라고 합니다. 전공 세미나는요, 우리 학습자분들이 서울시민대학에서 그동안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과목들을 이수를 하시고 난 후에 주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연구와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시민 석사 학위를 이제 신청하시게 되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해당 주제 전문 지도 교수를 연결을 같이 시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결을 같이 모아보기도 하고 더 심화시키기도 하면서 이 연구 주제들을 개발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연구 결과물들이 논문 형태라든가 보고서, 에세이, 포트폴리오나 자서전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전공 세미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내가 살아오면서의 경험을 같이 녹여내는 시민 석사 학위 제도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개인의 연구 못지않게 경험을 했던 내용들을 공유하고 학습자 간의 연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의 연구를 통해 공동의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전공 세미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더 나은 학습 방법 내지는 이게 결과물을 도출해내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은퇴 설계 부분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의 그 삶의 궤적에 대해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타인의 그 생각들을 갖다가 같이 조율하면서 지도 교수님이 그 상당히 방향 설정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명예 박사 코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인생 뒷부분을 좀 설계를 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저는 서울시민대학 석사 과정에서 베이비부모 은퇴 세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석사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홍명옥입니다.
대부분들 시중에는 지금 남성들을 중심으로 은퇴 설계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은퇴 설계를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를 살았어도 여성과 남성들이 살았던 삶이라든가 생활 방식이 또 사고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가장 평범한 그 세대를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작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성분들에 대한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게 너무 좀 막막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박 선생님의 지도와 또 같이 하시는 파트너이신 박용 선생님의 그 말씀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또 풀 수 있구나,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낫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방향성보다는요, 그 시대에 이런 모습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좀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학습자들이 즐겁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배우는 것과 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계속 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내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사회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평생학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실천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것입니다.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학령기 아이들은 평생학습자로 자라나야 됩니다. 교육에서 소외되면 안 돼요. 노인들은 평생학습을 향유해야 됩니다.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해서 계속 소외된 채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보장해줘야 되는 삶의 질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과 불안에 굴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을 내적으로 찾는 것, 그것이 평생학습이죠. 서울시민대학에서의 학위제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